설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증후군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 병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60% 이상의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소화기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증상은요. 심리적인 불안이나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명절 전후로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는 데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설 특집 슈퍼맘 리턴즈 2부는요. 이 명절과 관련해서 할 말들이 많다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2부 좀 꾸며볼까 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오늘은 특집으로 마련한 만큼 저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여자들에게 명절이란? 이런 주제입니다. 굉장히 무겁고도 좀 힘겨운 그런 주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빨간 날이지만 결코 쉴 수 없는 시간, 이 설 명절 동안 정말 할 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 좀 꾸며볼까 합니다. 자, 우선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요. 네, 명절에 피할 수 없는 일복은 조금만 받으시고요. 네,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일복을 남은 한 해 동안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런 좋은 멘트 준비하신지 모르고 제가 중간 아니 왜냐하면 취업 컨설턴트라고 하니까 오늘 조금 낯설게 느껴지네요. 설 특집으로 나오셔서 오늘은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그렇죠. 주부의 입장으로 나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취업 컨설턴트 김효경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효경입니다. 명절날 항상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보던 어린 시절이 엊그저 같은데 주부로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좀 느낌이 좀 새로운데요. 네, 오늘 즐거운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두 분이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뵙기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주부인지 몰랐거든요. 예, 두 분의 주부로서의 이야기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명절 특집을 맞아서 정말로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는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지식소통 전문가십니다. 조현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1년 차 현모양처를 꿈꿨던 지식소통가 조현심입니다. 네. 좀 전에 왜 오프닝에서 스트레스로 소화기 장애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과식으로 보통 이런 소화기 장애가 있었던 거라 할 얘기가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프닝 할 때 옆에서 빵 터주셨군요. 네, 대표님.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명절하면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직까지는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명절 준비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뭐 명절 하면은 뭐 며느리 입장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명절 준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양갓집에 드려야 되는 그 용돈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뭐 이렇게 구입 비용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네, 일단 돈이 좀 들죠. 네, 김용현 선생님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명절 때 이렇게 가서 음식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용돈이나 이런 부분을 더 두둑히 챙겨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명절이 오면 정말 뭐니 진짜 머니 먼저 챙겨야 되는 것 같은데 조현시 대표님은 왠지 좀 다른 것도 준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절 전에 일단 가장 확실한 건 건강한 체력을 저기 해야 됩니다. 보통 그 명절 전에 손가락을 다치거나 그러면 보통 일을 안 할 거라고 간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자해를 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상관없이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든든한 여유 자금, 근데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혼자 있을 시간을 좀 확보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명절 준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저희보다 연륜이 또 있으셔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돈은 기본이고요. 또 시간 확보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사실 사실 명절 때 보면 이 가족들과 계속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 보면 텔레비전만 보다가 밥 때 되면 밥 차리다가 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저녁 시간에
딱 그 저녁 차려 먹고 설거지한 이후 시간을 제 시간으로 쓰는 그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어떻게요? 예, 거기 네. 이제 제 시댁 주변에 제가 네. 아는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네. 만나러 나간 거죠. 처음에 이제 시댁이 발칵 뒤집혔죠. 네네. 제 무슨 일 있나 알아봐라.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당연히 되니까 저녁 먹고 나가도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치 너무 보지 않고 일할 거 다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쪽에서 또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시간 확보 방법 좋은 같아요. 방법이네요, 정말. 예, 주변에 지인들이 없나, 예, 시댁 주변에 지인들이 없나, 그거 먼저 좀 살펴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를 앞서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말이죠.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예, 때 되면 이제 인사드리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얼마 정도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거? 집안 주머니 사정을 지금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뭐 보통 5, 60만 원 정도 해서 양쪽 집에 이제 공평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좀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김효경 선생님께서는요? 저희도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네, 뭐 네. 네. 거죠? 그래요. 그때만이라도. 조윤선 네네. 대표님은요? 네. 네. 저는 이제 일단 건강한 체력으로 제가 많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돈적으로는 네. 이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년 차가 넘어가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게는 안 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연차가 되면 확실히 조금은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무한급수로 돈으로 커버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일단 체력으로 확보할 거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선물과 용돈으로 네. 서프라이즈하게 예, 그렇게 아. 진행 이제 해줄 수 있죠. 네네. 제가 어떻게 보면 세 분께 신뢰가 되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참 참고 좀 하려고요. 예,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 이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명절하면은 조윤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튼튼한 체력을 미리 대비해야 될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도 부담이 있을 거고요. 세 분에게는 이 명절하면 어떤 게 가장 부담스러운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제일 먼저 물어봐 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뭐 지출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에 또 목돈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라서요. 네네.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날 당일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성묘를 가거든요. 아, 네. 네. 아이러니하게 시댁은 가까운데 이제 성묘를 드리러 섬으로 들어가야 돼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때는 워낙 같이 성묘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때 저는 교통체증이 제일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멀미약도 꼭 챙기셔야겠네요. 배 타고 들어가서. 잘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시부모님 네네. 모시고 가니까 또 잠은 편하게 못 자서 아이고, 네, 그게 조금 힘드시겠어요, 진짜. 네. 김효경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게 딱 계획은 명절날이 되면 계획은 하거든요. 이제 이건 조금 더 아껴야 되고, 이건 좀 이렇게 아껴야 되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나고 보면은 너무 또 썼네, 또 썼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일단 아무래도 명절에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명절 같은 경우는 빨간 날이 긴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좀 푹 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명절은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 시작 네. 이렇게 되는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 뭔가 계속 신경 써야 되고 뭐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은 심적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이제 명절하면 느끼는 부담감과 느낌들이 지금 살아오신 기간에 비해서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요. 그 명절 날수에 따른 스케줄 분배인 것 같아요. 며칠은 어디 가고 며칠은 어디, 며칠은 또 내가 쉬고 이런 기간들에 대한 분배가 필요한데 정민아 선생님께서는 스케줄을 어떻게 짜고 계세요? 네. 뭐 예전에 저희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하고 10몇 년 동안 명절에 친정 가본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예, 딸인 저희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가고요. 네. 저는 보통 명절 당일 전에 시댁을 갑니다. 하룻밤 잘 짐을 싸가지고 가서 네, 네. 같이 어머님 도와드리고 하룻밤 자고 제사 지내고 네. 성묘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친정으로 그날 가느냐 아니면 그 다음 날 가느냐 해서 하루를 자고 오는데요. 네네. 네, 친정에 어느 날 가는지는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저희 친정 어머니의 컨디션에 따라서 본인도 제사를 치르고 오셨기 네네. 때문에 오늘 와도 내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날 가고요. 네. 오늘은 좀 힘드니까 다음 날 왔으면 네. 좋겠다 하시면 저희는 이제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친정에 가서 1박을 하고 오죠. 네. 네. 선생님 정말 느낌 많이 다르시네요.
좋네요. 네. 취업 컨설턴트로 취업 정보 전해주실 때랑 네. 예, 정말 며느리시고 네, 예, 제 한 이름에도 집에 주무신 것 같아요. 맏며느리라서요. 네. 예, 벌써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네.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데요. 조윤심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이런 스케줄 분배는 정말 이제 뭐 정말 전문가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어떻게 이래봬도 진행하고 계세요? 이렇게 네네. 보기에는 맏며느리처럼 생겼잖아요. 사랑받는 막내 며느리입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굉장히 이렇게 놀라신 표정이시네요. 아, 당연히 맏며느리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당연히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아들만 셋인 집의 막내 며느리라 예, 시댁 어르신들의 이 사랑을 움폭 받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시댁에 먼저 가서 그쪽 일을 하고 시댁에서 자고 뭐 네.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시어머니 이렇게 눈치를 준 건 아닌데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친정에 간단 말을 못했어요. 초반에는 네. 그리고 이렇게 상황 봐서 이렇게 형님들이 가면 얼추 묻어서 가고 아니면 거기서 그날 저녁 때까지도 계속 있다가 그 다음 날 이렇게 설날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룰이 좀 형성이 돼서 네네. 아침에 딱 설날 지내고 성묘 갔다 오면 오후 되면 이제 얼추 다 각자 친정으로 가는 이 형님들이 네, 분위기에 네. 묻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부모님한테도 네. 섭섭해 하던 느낌 안 받고 네, 이렇게 네. 갈 수 있는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친정은 사실 저 집에 되게 가깝게 네, 네. 살고 있어가지고 뭐 네. 이날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네. 저는 이제 이 친정하고의 스트레스 별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죠. 예. 네.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대표님? 그렇게 보이세요? 네. 네, 의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친정에서 또는 시댁에서 하시는 일들도 많이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윤심 대표님께서는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곱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렇게 살 것 같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시집을 가면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설거지를 제가 얼마나 잘하냐면 거의 설거지 머신 수준으로. 아, 네, 그러니까 한번 2, 30명이 먹은 상이 이렇게 네. 치워짐과 동시에 저는 이제 이렇게 바로 설거지대에 딱 서서 설거지를 시작하면 상을 치운과 동시에 설거지가 끝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현모양처에 정말 재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걸 너무 잘하니까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 밑으로 네네. 동서가 들어와야 이걸 넘겨줄 텐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네.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서가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집안이 그렇게 많은 이 식구가 모이지 않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게 이 설거지 앞에 서서 설거지 끝나는 것까지 지금 20년 차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년 동안 하셨으니 정말 달인이 되셨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1년에 할 거를 그냥 명절에 가서 다 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친정은 그렇게 식구가 많지 않아서 그냥 밥 먹고 잘해야 설거지 정도 한 번 정도라서 확실히 그런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요, 만두 빚고 전 부치는 것보다 설거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싱크대가 맞으면 괜찮은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가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보기에는 하나도 고생 안 하셨을 것 같이 생기셨는데 설거지의 달인이 되셨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김효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 정미란 선생님처럼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친정과 시댁과 이제 친정 딱 생각해 보면 잠깐 나 안에 약간 다중 인격이 있는 것 같다. 약간 뭐 지키는 하이드 같기도 하고 네, 약간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댁에 가면 진짜 내가 이런 목소리도 낼 수 있구나 네. 할 정도로 하이톤이 되기도 하고, 네네네. 네. 내가 이렇게 딸랑딸랑도 할 수 있구나라는, 비교가 많아지죠.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밥을 먹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밥을 다 먹고 이제 있는데 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과를 하나 깎을까, 두 개 깎을까, 하나 깎으면 센스 있어 보일까, 두 개 깎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선생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든 뭐 사랑을 좀 받아봐야 네, 네, 된다는 네. 건 아니면 제가 못하면 혹시라도 친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평가를 또 받을까라는 네.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약간 명절에 저의 좀 시댁에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지킬앤 하이드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게 이제 이 방송을 또 설 네. 특집이잖아요. 네, 네, 또 네.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 네. 볼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실 공감하실 이야기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시댁에서 여러분들 정도의 그런 생활이라면 그래도 괜찮겠다.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변에 보면 좀 시댁에서 겪는 그런 고초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혹시나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께 또 어떤 위안과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대표님은 뭐 혹시 힘드셨던 점 없으신가요? 그 시댁은 그냥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댁이라서 힘든 것 같아요. 시댁이 주는 힘듦은 그냥 그 포스가 있잖아요. 시댁의 포스.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그 결혼 생활을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이게 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생활을 하면서 아 이게 시댁이구나 이런 거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열심히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신랑이 없어져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시댁을 가면 시댁은 본인의 나와바리잖아. 그러니까 막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본인은. 네네. 그래갖고 사무가 바빠. 그리고 막 음식 준비 다 하고 막 너무 피곤한데 네. 이렇게 어깨라도 주물러주고 다리라도 이게 퉁퉁 불었는데 좀 주물러주면 네. 참 좋겠구만. 잠이 들 때까지도 안 나타나. 때로는 다음날 아침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나타날 때도 있었어요. 어머, 그건 좀 제가 심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남자랑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 진짜 내가 정말 초반에는 네. 내가 적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곳에 나만 내팽개치고 이 사람은 어디가 있는 걸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지나니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저만 시댁가 있고 막 이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야기하면서 정미란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네, 남편들은 다 그런가 봐요. 일단 이제 시댁에 가면 기본 자세가 이제 반 누워 있거나 완전히 네. 누워 있는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편하긴 하겠죠. 뭐. 네, 그리고 뭐 계속 음식해서 뭐 간 볼 겸 이렇게 계속 네네. 서빙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간 보고 그 다음 이제 네. 음식 요구하고 하는데 저는 좀 힘들었던 거는 설거지가 좀 많았을 때. 보통은 이제 다른 친척분들이 좀 도와주고 가시는데 네. 그날따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뭐 한 20분 가까이 오신 설거지를 제가 혼자 하게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아, 그럴 때 정말 허리가 끊어진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걸 정말 몸소 실감한 날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여러분들만의 이제 극복기를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만의 어떤 명절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 후유증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좀 후진가? 약간 이런 생각 가끔 들 때도 있더라고. 별거 아닌데 그렇게 네. 하나? 예, 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명절이라는 것 자체 또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라는 자체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게 뭔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동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뭐야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게 뭐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좀 슬프고 막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막 그랬는데 이야기를 막 서로 듣다 보면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좀 힘들어했는데 봤더니 나보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네. 이런 사연도 있고 저런 사연도 있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는 언니랑 선배들이라고 모여가지고 한참 수다 떨고 나면 네네. 서로 조금 약간 체증이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특집 2부를 한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예, 같은 주부들끼리 모여서 나 힘들었던 얘기, 뭐 즐거웠던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걸로 좀 풀어보자는 이야기의 취지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방송이라는 제약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 누가 볼지 모른다는 제약 때문에 말씀에 약간 그런 제약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혼 20주년이 넘는 조현신 대표님께서는 이 명절 후유증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20년쯤 넘으면 후유증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지금 이런 우려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으니까 이럴 때 그동안 못했던 마사지도 충분히 좀 더 받고, 예, 그다음에
뭐 1박 2일 짧지만 뒤로 여행을 좀 더 이렇게 기획해 본다거나 요즘에 제가 이 재미를 붙인 건 이 땡처리로 나오는 이 숙박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싸더라고요. 네네. 그날 당일 들어갈 수 있는 거 몇만 원이면 되는데 이런 거 갖고 이제 딱 들어가서 휴식하고 이렇게 쉬고 나오면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은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부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남편이나 이 자녀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선물로 그런 게 들어와요. 네. 아이들이 막 이런 걸 나중에 크니까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그 호텔 숙박권 2박 3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쓴 거예요. 아직 네. 끊어지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내가 좋아한다고 네.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이런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내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으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하면 좀 더 좋은 이 명절이 기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진짜 명절이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빨리 이런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명절을 정말 쉬는 그런 시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현신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셔서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걸 드려보고 싶어요. 세 분이 꿈꾸는 이 명절의 어떤 이상향? 꿈꾸는 명절?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정미란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전 오늘 하면서 대표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요. 제 며느리 인생에 앞으로 롤모델이 되실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드는데요. 예, 예. 사실 지금까지 명절에는 그냥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같이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바리바리 싸주고 끝이었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모였잖아요. 다 같이 이제 뭐 영화 구경도 가고 가까운 데 나들이도 가고 해서 조금씩 그날 모였을 때 조금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올 설 명절부터 꼭 그렇게 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효경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조미라 선생님 진짜 의견이 너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좀 약간 먼 미래에 제가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됐었을 때 이 명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약간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명절 때 되면 저도 좀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고 싶은, 왜냐면 항상 명절 때 여행 다녀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좀 명절 때 여행도 한번 다녀보았으면 하는 그런 좀 약간 희망사항이 생기네요. 네. 그래요. 명절 때 여행 가는 게 진짜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표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계획을 야심차게 세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져보신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조현신 대표님께서는 혹시 아직 못다 이룬 어떤 명절에 대한 꿈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이 제사라는 것 때문에 사실 가족이 모여서 음식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음식을 많이 만드느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제일 심했던 거잖아요. 근데 네네. 앞으로 이제 지금도 그렇고 제가 꿈꾸는 건 음식을 만드느라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왜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뷔페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죠 한정식도 좀 드릴 수 있고 그런 데서 좀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네. 경건하게 제사 지내고 네. 그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좀 좋은 곳에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로 좀 바뀌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만드느라 뭐 만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요번 명절은 제주도에서 만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명절은 어디 부산에 어디 좋은 바닷가 해변에 보이는 어디에서 만나자. 네. 이런 거 혹시 꿈꿔보면 너무 오반가요? 아닙니다. 네, 우리 꿈은 뭐 다 꿀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세 분께서 꿈꾸는 명절 하루빨리 좀 실현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 담아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좀 이 시간 마무리를 져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동을 걸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됐어요. 네,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 주신 정미란 선생님, 그리고 며느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김효경 선생님, 자, 끝으로 베테랑 주부이자 며느리의 면모가 정말 넘치셨던 조현신 대표님, 각기 다른 듯 정말 닮아있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몸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설 명절입니다. 자, 올해도 즐거운 소식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저희 설 특집으로 마련한 슈퍼맘 리턴즈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특집도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휴 지나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